사람의 인생은 거창한 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발이 머무는 자리, 그 조용한 선택들이 모여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은 요즘 어디에 가장 자주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10년의 운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대구의 흐릿한 새벽 골목에서 작은 상회를 운영하며 매일같이 이런 생각을 했다. 왜 어떤 사람은 더 나아지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서 맴도는가? 많은 사람들은 재능이나 환경 혹은 운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평생을 현장에서 뛰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지켜본 나는 아주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사람이 머무는 자리,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운을 만든다. 당신의 발길이 향하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의 결이 있다. 어떤 공간은 마음을 흐리고, 어떤 공간은 생각을 맑게 한다. 어떤 자리는 욕심을 키우고, 어떤 자리는 기회를 불러들인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공간에 가장 오래 머무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대구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시절 매일 새벽 사람들 틈을 헤치고 다녔다. 삶의 피곤함, 짜증, 조급함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조용히 흔드는 힘이 있다. 집에 돌아오면 괜히 예민해지고 필요하지 않은 소비가 늘고 생각이 복잡해져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그래서 나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과연 내 운을 돕는가, 갉아먹는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운이 나빠지는 공간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내 사업을 지켰고, 삼성의 길을 바꾸었고,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 전체를 바꿔 놓았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주변 환경의 공기에 물든다. 특히 마음이 거칠어지는 공간, 불만이 흩어지는 자리, 욕망이 뒤엉킨 곳은 당신의 평정심을 조용히 흔들고 결국 판단까지 흐리게 만든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자.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공간에 길들여져 있는가? 오늘 나는 당신에게 평생을 걸으며 얻은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싶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운이 막혀 있는 사람일수록 특정한 4가지 공간을 유독 자주 찾는다. 그리고 그 공간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게 돈의 흐름과 운의 흐름을 잠식한다. 이 4가지 공간을 피하고 다른 4가지 공간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 행동, 소비 습관, 인간관계, 그리고 금전운까지 모두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이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명확해질 것이고 당신이 모르게 막혀있던 운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하고 싶다. 이 말이 마음 한켠에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단지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 당신의 발길이 향할 곳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지 모른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첫 번째 장소부터 이야기해보자. 당신의 운을 가장 먼저 잠식하는 곳, 그리고 누구나 매일 지나치지만 거의 아무도 그 위험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바로 이어서 하겠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지만 사람 사이에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마음을 잃는 순간이 찾아온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할 장소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공간, 즉 마음이 가장 먼저 흐려지는 자리다. 대구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 나는 매일 새벽 사람들 틈을 헤치고 다녔다. 그곳의 공기는 겉으로는 활기찼지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불안, 짜증, 조급함, 억눌린 생각들. 이 감정들은 먼지처럼 공기 속에 섞여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흐려놓았다. 사람 많은 곳에 오래 머무르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남의 감정이 나를 흔들기 시작한다. 나는 그걸 매일 경험했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긴장감, 시장의 소란스러운 공기, 사람들의 날 선 말투와 촉박한 표정들.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불필요한 소비가 늘었고 평소 하지 않던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이 많고 소란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의 기준선이 서서히 흐려진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공간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나야 한다면 집에 돌아온 뒤 반드시 마음을 되돌리는 시간을 갖는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내 사업과 마음을 지켜준 중요한 보호막이었다. 사람이 많으면 기준이 무너진다. 줄을 새치기 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처음엔 기분 나쁘다가 어느 순간 다들 저러니까 나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스며든다. 이 작은 균열이 쌓이면 품격도 흐려지고 돈의 흐름도 함께 흐트러진다. 돈은 맑고 고요한 마음을 좋아한다. 탁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에는 금전운이라는 바람이 흐르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사실을 현장에서 똑똑히 보아왔다. 사람 많은 곳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일수록 하루가 흐릿해졌고 그 흐린 하루들이 모여 삶 전체가 탁해졌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 많은 곳을 지나왔다면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되돌리는 시간을 가진 사람은 금전운의 흐름이 다시 살아났다. 내가 실제로 했던 마음 회복 의식은 간단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책상 위의 물건을 천천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는 것. 이 짧은 과정이 마음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 많은 곳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 지하철, 회사, 마트, 병원 어디든 사람은 넘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는 것이다. 사람 많은 곳을 지나왔다면 마음을 원래 자리로 두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진 사람에게는 금전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자. 두 번째 장소는 첫 번째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곳은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판단, 소비 습관, 인생의 기반까지 무너뜨린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자극적이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천천히 삶을 갉아먹는 공간이다. 다음 파트에서 그곳을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욕망이 폭발하는 자리, 평생 사업가들이 철저히 피했던 바로 그 공간이다. 이 말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그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곳이 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눈부시고 짜릿해 보이지만 들어서는 순간부터 조용히 삶을 갉아먹는 공간.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할 장소는 욕망이 폭발하는 자리, 즉 도박과 사행성 공간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다. 대구에서 작은 상회를 하던 시절에도, 삼성을 세우고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기업을 키우던 시절에도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도박판을 드나들며 행복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돈이라는 것은 땀을 흘리고 머리를 쓰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 속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시간과 성실이 쌓여야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된다. 그러나 도박은 이 모든 질서를 무너뜨린다. 운, 우연, 타인의 실패 위에 서는 세계. 누군가의 파멸을 기반으로 누군가의 이익이 만들어지는 곳. 그 안에서는 성실도, 정직도, 축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드러난 욕망만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소용돌이칠 뿐이다. 욕망은 불꽃과 같다. 순간은 뜨겁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주변을 모두 태운 뒤 사라진다. 도박의 공간은 바로 이 불꽃이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자리다. 처음엔 대개 이렇게 말한다. 잠깐 재미로 온 거야.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는 대부분 똑같았다. 생활비가 빠져나가고 카드값이 쌓이고 가정이 흔들리고 인간관계까지 서서히 무너진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 이번엔 반드시 만회하겠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더 깊은 구렁텅이로 들어간 것이다. 내가 평생 피했던 단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한 방. 나는 단 한 번도 운에 내 인생을 맡기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삼성 상회를 운영할 때도, 수원 공장에서 품질 하나로 승부하던 시절에도, 전자와 반도체의 모든 것을 걸던 순간에도 그 원칙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그때 반도체 투자는 너무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도박 같은 도전이었죠? 그러면 나는 늘 이렇게 답했다. 도박은 준비가 없는 사람의 선택이고 투자는 수천 번의 검토와 책임 위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나는 한 방을 노린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쌓인 데이터, 현장의 경험, 기술자들의 노하우, 품질 시스템, 신용과 신뢰를 모두 한데 모아 그 위에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게 도박과 투자의 가장 큰 차이다. 도박장의 가장 무서운 점은 벽에 붙은 화려한 불빛이 아니다. 그림처럼 늘어선 기계도 아니다. 몸을 휘감는 음악도 아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공기다. 창문은 없고 햇빛은 들어오지 않고 공기가 흐르지 않는다. 둘러보면 모두가 초조한 눈빛으로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다. 절망과 욕망이 뒤섞인 공기. 그 속에는 운이 들어올 틈이 없다. 가끔 큰 돈을 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행운이 아니다. 노력 위에 쌓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담을 마음의 그릇이 없다. 결국 순식간에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갑자기 들어온 돈은 반드시 갑자기 사라진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사라진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너진 마음가짐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은 곳이 있다. 어떤 이는 카드에 기대고, 어떤 이는 숫자에 기대고, 어떤 이는 마지막 한 번만이라는 생각에 기대며 산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기대고 싶다면 도박판에 기대지 말고 당신 자신의 노력에 기대라. 오늘 읽은 책 한 장, 오늘 익힌 기술 하나, 오늘 다듬은 습관 하나. 이 조용한 축적들이 결국 당신에게 금전운을 붙여준다. 욕망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욕망이 소용돌이 치는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곱게 서는 자리다. 금전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흐르고 순환한다.
그 흐름을 막지 않는 사람이 운을 붙잡는다. 도박의 공간은 그 바람길을 완전히 막는 자리다. 들어가는 순간 운도, 마음도, 기회도 모두 제자리에서 멈춰버린다.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자. 세 번째 장소는 도박보다 조용하지만 더 무섭다. 눈에 보이는 자극은 없지만 삶의 활력을 조금씩 빼앗는 공간.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자리다. 다음 파트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단순한 동의의 표현일 뿐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달라. 사람의 운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은 공간에서 만들어진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데 나는 수십 년이 걸렸다. 오늘 세 번째로 이야기할 장소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람의 정신과 운을 조용히 갉아먹는 자리, 바로 빛과 바람이 닿지 않는 막힌 공간이다. 건물 골목 사이에 끼어 햇빛이 들지 않는 방, 창문 하나 없이 공기가 갇힌 사무실, 하루 종일 환기가 되지 않는 집. 이런 공간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사람의 활력이 조금씩 사라진다. 나는 수원 공장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기계도 생산 라인도 자재도 아니었다. 바로 햇빛이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바람이 어떻게 흐르는가였다. 왜냐하면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품질은 흐트러지고 사고는 늘고 사람의 표정은 굳어졌기 때문이다. 공기가 돌지 않는 공간에서는 기술도 태도도 마음가짐도 금세 무너진다. 사람은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 막힌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도 함께 막히고 생각이 좁아지고 판단이 둔해진다. 그러면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상황에도 감정이 흔들리고 결국 돈의 흐름까지 막혀버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화를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 마치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모르게 되는 것처럼. 나는 여러 임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하며 이 사실을 누구보다 똑똑히 확인했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무겁고 말투가 둔해졌다. 몇 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결과물, 태도, 인간관계까지 공간의 영향을 똑같이 받았다. 반대로 햇빛이 들고 바람이 스치고 공기가 움직이는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표정이 밝고 사고가 유연했다. 작업 효율도 높고 사고도 적었다. 공간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는 것을 나는 현장에서 매일 확인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집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잖아. 모두 다 막힌 곳 아닌가? 아니다. 집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공기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문을 열고 햇빛을 들이고 불필요한 짐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막힌 기운을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정말로 막힌 공간이다. 오랫동안 창문이 열리지 않은 방,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축축한 공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자리. 이런 곳은 마치 사람의 마음을 갇히게 만드는 감옥과 같다. 그 안에 오래 머물면 생각이 굳어지고 감정이 닫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삶 전체가 무거워진다. 막힌 공간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눈에 보이는 어둠이 아니다. 바로 마음의 흐름이 멈춘다는 것이다. 마음이 멈추면 운도 함께 멈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힌 공간을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먼저 문을 열어라. 바람이 조금이라도 스치는 것만으로 기운은 즉시 달라진다. 바람이 없다면 선풍기를 틀어 공기를 움직여라. 공기만 움직여도 방 안의 흐름은 새로워진다. 책상의 방향을 바꿔보라. 햇빛이 조금이라도 닿는 자리로 옮겨라. 이 작은 변화가 생각과 감정의 방향을 바꾼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줄여라. 공간이 복잡해지면 사람의 머리도 함께 복잡해진다. 그리고 하나 더. 소금을 두어 공기를 정돈하라. 이 작은 습관이 방 안의 묵은 기운을 걷어내는데
놀라운 역할을 한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닮아간다. 막힌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도 다치고 운도 다치고 결국 기회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바람이 통하는 공간에서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운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자. 네 번째 장소는 눈에 보이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문제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서 생명이 시들어 있는 공간은 사람의 운도 함께 시들게 만든다. 다음 파트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이 말이 집이나 사무실을 둘러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고 활력이 사라진 공간이 있다. 오늘 네 번째로 이야기할 장소는 바로 생명이 시든 자리, 즉 죽은 화분과 방치된 공간이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다. 꽃이 피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 생명이 살아있는 자리에는 운도 머무른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이 말을 뼛속 깊이 확인했다. 수많은 임원들의 사무실과 집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본 것은 책상도 컴퓨터도 인테리어도 아니었다. 나는 항상 생명이 살아있는가를 보았다. 왜냐하면 생명이 살아있는 공간은 공기가 부드럽고 사람의 표정까지 밝아지지만 생명이 끊긴 공간은 기운이 무겁고 사람의 말투와 태도까지 서서히 시들기 때문이다. 죽은 화분 하나는 단순히 식물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장소의 공기가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이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부분에서는 이미 멈춰 있다는 신호다. 책상 옆에 작은 화분이 갈색으로 굳어 말라 있다. 거실 한쪽 식물은 줄기가 축 처져 있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나는 너무 자주 보았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이런 공간의 사람들은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신은 무겁고 생각은 굳어 있고 일의 속도도 더뎌졌다. 기회도 사람도 돈도 그 공간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생명이 시든 자리에서는 운도 함께 시든다. 왜 그럴까? 생명이 시들어 있다는 것은 그 공간에 숨결이 없는 것이다. 정체, 답답함, 탁한 공기가 천천히 쌓였다는 의미다. 공간의 기운이 죽으면 그곳에 사는 사람의 활력도 죽는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내가 직접 현장에서 매일 확인한 현실이었다. 나는 임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생명을 돌보는 사람은 일도 사람도 돈도 제대로 다룬다. 반대로 생명을 방치하는 사람은 삶도 방치하게 된다. 죽은 화분을 방치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시들어가는 것도 대부분 그대로 방치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의 예외가 없었다. 감정이 무뎌지고 일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금전운까지 정체되었다. 잠시 생각해보라. 당신의 공간에는 시든 화분이 있는가? 몇 달째 움직이지 않은 물건들이 한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당신의 기운과 삶의 흐름도 함께 멈춰 있는지도 모른다. 이 순간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명을 돌보고 있는가? 혹은 어떤 생명을 방치하고 있는가? 죽은 화분 하나를 정리하는 일은 그저 치우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 그 공간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기운의 움직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돈의 흐름까지 바꾼다. 그렇다면 생명이 시든 공간을 되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죽은 식물은 즉시 정리하라. 두고 볼수록 그 방치된 기운은 커진다. 둘째, 창문을 열어 막혀있던 공기를 바꿔라. 공기가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셋째, 햇빛을 조금이라도 들여라. 햇빛은 공간의 기운을 다시 깨운다. 작은 빛 한 줄기면 충분하다. 넷째,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해 공간에 여백을 만들어라. 여백은 운이 들어오는 통로다. 5째, 새로운 생명을 들여라. 관엽식물 하나, 허브 화분 하나, 작은 생화 한 송이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대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작은 화분 하나를 돌보는 습관이 한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결국 일, 관계, 소비, 금전운까지 모두 바꿔놓는 장면을. 생명이 숨쉬는 곳에는 운도 함께 숨을 쉰다. 생명이 시든 공간에서는 운도 조용히 떠난다.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보자. 5번째 장소는 공간도 사람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조용히 사람의 운을 잠식하는 자리다. 겉으론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악순환의 출발점이 된다. 다음 파트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이 말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는 단순한 동의에 사람의 운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장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내는 흐름이다. 오늘 5번째로 이야기할 장소는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가난을 가장 은밀하게 불러들이는 자리, 바로 습관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공간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운이 없다. 하지만 내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본 진실은 전혀 달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운을 밀어내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습관들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때론 당연해 보이며 때론 편안해 보인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서운 힘을 갖게 된다. 가령 이런 사람들을 보았다. 불필요한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늘어지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감정이 흐트러진 상태로 소비를 결정하는 사람, 늘 피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운의 흐름을 막는 습관적 공간이라는 점이다. 습관은 조용하지만 운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힘이다. 나는 젊은 시절 수원 공장의 현장을 매일 돌며 직원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모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도 결과가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능력도 배경도 아니었다. 바로 습관이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작은 일에 어떤 자세로 대응하는가? 집에 돌아와 어떤 리듬으로 마음을 정리하는가? 이런 작고 반복되는 행동들이 사람의 운을 바꿨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습관은 소리 없이 인생을 만든다. 좋은 습관은 재산이 되고 나쁜 습관은 인생 전체를 갉아먹는다. 그리고 이 습관들은 대부분 공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책상 앞에 앉으면 머릿속도 함께 흐트러진다. 어둡고 공기가 돌지 않는 방에 오래 머물면 판단도 흐려지고 마음도 무거워진다. 불필요한 물건이 쌓인 공간은 사람에게 멈춰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반복해서 받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난은 조용히 자란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운도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가난을 만든 것은 환경도 사회도 운도 아니라 대부분 습관이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은 무엇인가? 당신의 공간에는 어떤 반복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이미 절반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이 습관적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는 수많은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5가지 방법을 발견했다. 첫째,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책상 위를 정리하라. 작은 정리는 생각의 흐름까지 정리한다. 둘째,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공기를 바꾸고 마음을 되돌리는 시간은 금전운을 다시 흐르게 한다. 셋째, 소비 결정을 감정이 흔들릴 때 하지 마라. 감정의 파도는 대부분 후회를 만든다. 넷째, 잠들기 전 1분이라도 내일의 계획을 떠올려라. 이 작은 습관은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다섯째,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작은 반복을 만들어라. 책 한 페이지 읽기, 차 한 잔 마시며 생각 정리하기, 하루 5분 산책하기. 이런 조용한 축적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든다. 사람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그 습관이 바로 당신의 운을 만든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6번째 장소는 지금까지의 공간들과는 다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정신과 행동, 판단을 모두 조용히 흐리게 만드는 자리다. 그곳을 바꾸는 순간 삶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다음 파트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단순한 동의의 표현. 사람은 누구나 하루 동안 수많은 사람과 공간, 감정 속을 지나간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흔들리고 기운은 흐트러지고 생각은 어지러워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흔들린 마음을 그대로 두고 하루를 마친다. 그러나 이렇게 쌓인 흔들림은 다음 날의 판단을 흐리고 그 다음 날의 기운을 무겁게 하며 마침내 운의 흐름까지 막아버린다. 오늘 6번째로 이야기할 장소는 바로 마음을 되돌리는 자리, 즉 하루의 흐트러짐을 회복시키는 공간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이 공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똑똑히 느꼈다. 사람 많은 시장 한복판을 지나고 거친 감정이 뒤섞인 회의실을 지나고 수없이 많은 선택을 내려오던 시절에도 내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나는 항상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 결정은 흐렸을 것이고 내 감정은 불안정했을 것이며 삼성의 길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 환경에 매우 민감한 존재다. 거친 공기를 마시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답답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생각도 막힌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흐름을 되돌릴 시간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매일 같은 의식을 반복했다. 아무리 바빠도 단 5분은 결코 빼먹지 않았다. 마음을 되돌리는 나만의 의식, 첫째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다. 그 순간 밖의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온종일 쌓인 탁함을 밀어냈다. 둘째, 뜨거운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다. 한 모금, 그리고 또 한 모금. 이 짧은 순간이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혔다. 셋째, 방 안의 작은 물건들을 천천히 정리했다. 정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다.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넷째, 눈을 감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마치 하루 전체를 한 번에 비워내는 듯한 느낌. 이 한 번의 숨이 내 내일을 지켜주었다. 이 작은 의식이 삶과 사업을 지탱한 기둥이었다.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로 선택을 내리면 작은 실수도 크게 돌아온다. 그러나 마음이 제자리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살며 마음을 흘리고 다닌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다시 담아내는 사람은 드물다. 그 차이가 운의 차이가 된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묻기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질문해보라. 나는 오늘 마음을 되돌릴 시간을 가졌는가? 아니면 흔들린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잠들려고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지도 모른다. 회복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강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짐을 바로잡는 사람에게 간다. 사람 많고 시끄러운 공간, 욕망이 들끓는 자리, 막힌 방,
생명이 시든 공간을 하루 동안 지나오면 마음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되돌리는 사람은 누구보다 빨리 정신을 회복하고 판단의 기준을 바로 쓰며 삶의 흐름을 다시 잡는다. 반대로 이 회복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은 감정의 먼지가 쌓여 판단도 흐려지고 기회도 놓치고 결국 운마저 멀리하게 된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간다. 마음을 되돌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 복잡할 필요는 없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단 5분이면 충분하다. 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차 한 잔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책상 위를 잠시 정리하고 호흡을 깊게 한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공기가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운이 바뀐다.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자. 다음으로 이야기할 7번째 장소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르다. 공간이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어떤 장소에 발을 둘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운을 잃는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운을 불러들이는 자리도 있다. 이 자리들은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넓히며 기회를 quietly 끌어당긴다. 다음 파트에서는 운이 들어오는 장소, 즉 당신이 앞으로 반드시 찾아가야 할 공간들을 이야기하겠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단순한 동의의 표현일 뿐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달라. 그 한 줄이 사람마다 운을 잃는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운을 불러들이는 자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오늘 7번째로 이야기할 공간은 당신의 삶을 넓히고 마음을 맑게 하고 조용히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리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닮아간다. 어둡고 막힌 곳에서는 생각도 막히고 혼탁한 자리에서는 감정도 탁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빛이 있는 자리, 배움이 흐르는 자리, 사람이 성장하는 자리에 자주 머무르면 마음은 살아나고 판단은 예리해지며 운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깨달았다.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성장이 일어나는 공간에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 빛이 있는 공간 사람은 빛을 담는다. 밝은 자리에서는 마음이 열리고 판단이 훨씬 명료해진다. 햇빛이 들어오는 서재, 환한 사무실, 조용한 카페의 창가 자리. 이런 공간은 사람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아이디어를 부드럽게 이끌어낸다. 나는 사업 초기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늘 햇빛이 머무는 자리에서 생각을 정리했다. 어둠 속에서 내린 결정은 항상 부족함이 있었다. 빛은 사람의 마음을 깨어나게 한다. 두 번째로, 배움이 흐르는 공간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도전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고 멈추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는다. 배움이 있는 곳은 언제나 도전이 흐르는 공간이다. 도서관, 작은 강연장, 스터디 모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클래스, 전문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자리. 이런 공간에 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시 의욕을 갖게 된다.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서고 정체되었던 생각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나는 평생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젊은 직원들을 지켜봤다. 그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배움이 있는 자리를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로, 긍정적 관계가 흐르는 공간 사람은 혼자 성공하지 못한다.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 나는 늘 말했다. 당신의 주변 사람을 보면 당신의 5년 뒤가 보인다.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 사이에 머무르면 그 기운이 내게도 스며든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이 흐르는 자리, 남을 탓하는 사람이 모인 자리, 의미 없는 소문과 말싸움이 흐르는 공간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쉽게 오염된다. 족을 이룬 사람들과의 대화는 운을 끌어당기는 통로와 같다.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네 번째로, 창조적 흐름이 있는 공간 생각이 막힐 때 나는 늘 작업장, 연구실 혹은 생산 라인을 찾았다. 현장에는 언제나 창조의 움직임이 있었다. 기계가 돌아가고 사람들의 손이 움직이며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는 자리. 그 공간의 에너지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움직이게 만든다. 창조적 흐름이 있는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운을 깨우는 힘이 있다. 다섯 번째로,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 사람은 시끄러움 속에서 흔들린다. 그러나 조용한 곳에서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오래 밀려나 있던 생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집 한켠의 작은 서재, 산책길의 벤치, 아침 햇살이 드는 것일 한 구석. 이런 사색의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깊게 만들고 결정을 단단하게 만든다.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은 운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패턴 인터럽트.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이 최근 가장 자주 가는 공간은 어디인가? 그 공간은 당신을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조용히 멈추게 만드는가? 이 질문 하나가 이미 당신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운을 부르는 공간의 공통점. 이 모든 공간에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사람을 앞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 빛이 있으면 마음이 깨어나고, 배움이 있으면 생각이 넓어지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시야가 넓어진다. 멈춰 있는 사람에게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작은 기회라도 반드시 따라붙는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다. 다음 파트, 8번째 장소는 모든 흐름의 중심이다. 지금까지 말한 공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자리이며 운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어가겠다. 이 말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장소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4가지 공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3가지 공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장소는 그 모든 흐름의 중심, 운을 되살리는 출발점이다. 이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자리를 세우는 순간 삶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로 당신이 다시 선택하는 자리, 즉 변화의 첫걸음을 떼는 공간이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된 패턴과 습관에 갇혀 산다. 어떤 이는 늘 사람 많은 곳에 머물고, 어떤 이는 욕망의 소음 속에서 마음을 잃고, 어떤 이는 막힌 방에서 생각을 가두며, 어떤 이는 생명이 시든 공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운을 잃는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이 바로 운이 움직이는 자리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운이 바뀌는 사람들은 절대 거창한 것부터 바꾸지 않았다. 대부분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책상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죽은 화분 하나를 치우고, 사람이 아니라 책을 찾고, 소음이 아니라 조용함을 선택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고, 마음이 바뀌자 운도 바뀌었다. 운은 결코 어디선가 갑자기 날아오는 행운이 아니다. 운은 움직임의 축적이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정리,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결심.
이 조용한 축적이 사람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다. 일주일만 작은 선택을 해보라.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7일 변화 실천법 첫째 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꾼다. 단 1분으로 충분하다. 둘째 날. 죽은 화분이나 오래된 물건 하나를 정리한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 셋째 날. 사람 많은 공간을 지나왔다면 집에 돌아와 3분 동안 마음을 되돌린다. 정리, 호흡, 차 한 잔 중 하나면 된다. 넷째 날. 조용한 곳에서 5분 동안 생각을 정리한다. 사색은 운을 깨우는 시간이다. 다섯째 날. 배움이 있는 공간을 찾아가라. 책 한 장을 읽어도 충분하다. 여섯째 날.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소비 결정을 미룬다. 판단의 맑음이 지갑을 지킨다. 일곱째 날. 빛이 드는 자리에서 내일의 삶을 떠올려 본다. 빛은 마음을 여는 열쇠다. 이 일주일에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믿기 어려울 만큼 삶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은 공간을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간이 사람을 바꾼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운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당신은 오늘 어떤 공간을 선택할 것인가? 가난을 부르는 자리인가? 운을 부르는 자리인가? 삶은 결국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의 합이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바람을 들이고 싶다면 오늘 단 하나의 선택을 하라. 작아 보이지만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운은 멀리 있지 않다. 단지 당신이 열지 않은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문을 열어라. 빛을 들여라. 공기를 움직여라. 생명을 다시 불러라. 그리고 마음을 되돌려라. 그 순간 당신의 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달라. 그 경험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